사람은 허리를 세우고 팔과 손을 사용하죠. 글자에서 이 부분은 허리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팔과 손 부분입니다. 팔과 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허리를 세우고 팔과 손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글자인데요. 왼쪽에 쓰여지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변 글자입니다. 말씀은 글자인데요. 말씀은 입구가 있고요. 이의 부분은 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위의 부분이 머리두와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두이죠. 머리에서 두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글자입니다. 머리에서 두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라. 말씀은 글자입니다. 왼쪽에는 사람인 변이고요. 오른쪽에는 말씀은 글자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을 신 글자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을 신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이죠. 오른쪽에는 주인주 글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살주입니다. 다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살주입니다. 주거하다 할 때 이 주자를 쓰죠. 살주입니다. 화살인데요. 살이라는 것은 끝부분이 사진에 보이는 같이 끝부분이 날카로운 무기를 살이라고 합니다. 화살 있죠. 활에 쏘는 살이 화살이고요. 이 주살은 연습용 화살인데요. 줄이 달려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줄살인데 이제 발음하다 보니까 주살이 되었습니다. 줄이 달린 화살입니다. 주살이고요. 외우는 방법은 한번 주살을 한번 두 번 쏘니까 피가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줄이 달린 화살을 주살인데요. 한번 두 번 쏘니까 피가 난다. 이렇게 외웁니다. 주살이기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주살은요, 몸신입니다. 몸신. 사람에게 주살은 자기 몸과 같다. 몸을 대신한다. 대신할 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대신할 때. 이 사람은 훈련병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 대신에 이제 주살을 주는 거죠. 이제 군대 가보신 분들은 총은 자기의 목숨 같다. 자기와 같다. 이렇게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주살은 몸과 같다. 몸을 대신한다. 대신할 때입니다. 나무목 글자이죠. 나무목의 밑에 부분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 뿌리에 사람인이죠. 사람 두 분이 있죠. 그래서 뿌리에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죠. 올레 글자입니다. 나무의 뿌리에 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올레 글자입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게 됐다. 올레입니다. 내일 있죠. 내일 할 때 이 내자를 씁니다. 물이 흐르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물수입니다. 물이 흘러내려오죠.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물수이고요. 이 물수인데 왼쪽에 있으면 변이라고 합니다. 물수 변 글자입니다. 물이 떨어질 때 하나, 둘, 세 번 떨어집니다. 물수 변입니다. 물수 변. 위에는 흰백자이고요. 밑에는 금방 배운 물수입니다. 맑고 흰 물이 샘솟는 샘입니다. 샘천입니다. 다시 맑고 흰 물이 샘솟는 샘이다. 샘천입니다. 온천 할 때 이 천을 씁니다. 실을 감은 모양입니다. 실사인데요. 두 개가 있죠. 실사입니다. 실사. 실사는 하나만 써도 실입니다. 실사. 다른 글자 어울려서 쓸 때는 이 한 개의 실사를 많이 씁니다. 실사는 실, 전 이런 걸 의미할 때도 있고요.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많이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실사입니다. 샘에서 맑고 흰 물이 샘솟는 그 물이요. 샘물이 실사 있죠. 실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이어가서 줄을 만들죠. 줄선입니다. 우리가
유선, 무선 있죠. 그때 이 선을 씁니다. 유선은 선이 있는 거고 무선은 선이 없는 거죠. 줄선 글자입니다. 언덕의 모양입니다. 언덕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언덕엄입니다. 언덕엄. 언덕이죠. 언덕의 여기 이 부분이 샘천입니다. 근데 밑에 부분이 물수였는데요. 글자를 쓰다 보니까 작을 소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요, 언덕원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강은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었다? 저 언덕의 샘솟는 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원입니다. 그래서 근원원으로 쓰입니다. 언덕원, 근원원입니다. 언덕의 샘입니다. 샘이 강의 근원이다. 근원원입니다. 언덕원, 근원원에서 이 부분이 본래는 물수였죠. 물수였는데 작을 소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기 위해서 왼쪽에 물수변을 써서 이 작을 소가 작다는 게 아니고 본래는 물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근원원입니다. 근원원. 물수에서 좀 길게 내려오죠. 자, 길게 씁니다. 자, 길게 이렇게 쓰면 길령입니다. 영원하다 할 때 영, 그리고 이제 수영하다 할 때 이 영자를 씁니다. 물에 길게 있으려고 하는 게 수영이죠. 자, 수영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수영입니다. 입구가 있고요. 본래 위에 부분은 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방법은 이 글자가 일천천 모양 같죠. 그래서 입에서 1000번 움직이는 것은 뭐다? 혀다. 혀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입에서 1000번 움직이는 것은 뭐다? 혀다. 혀설입니다. 혀설. 왼쪽에 물수변이 있죠. 물수변, 혀설. 자,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죠. 살활입니다. 살활. 활력이 넘친다 할 때 이 활을 씁니다. 살활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이고요. 혀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말씀화입니다. 말씀화. 이 말씀화인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글자 올릴 때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화, 신의 이야기. 그다음에 대화하다, 전화하다 할 때 이 화자를 씁니다. 말씀화인데요.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화입니다. 두 발로 걷는 사람 및 사람인입니다. 자, 사람들 중에서 1등이죠. 우뚝합니다. 우뚝할 올 글자입니다. 사람 중에서 1등한 사람은 우뚝하다. 우뚝할 올입니다. 자, 1등한 사람 우뚝할 올에서 1등한 사람 중에서 또 1등을 뽑아서 어뜸을 정합니다. 어뜸원입니다. 어뜸원. 자, 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눈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눈목이고요. 이렇게 누워진 형태의 눈목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워져 있는 눈목이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눈으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죠. 눈목입니다. 및 사람이죠. 사람인이고요. 위에는 눈목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눈은 보는 역할을 하죠. 볼견입니다. 볼견. 자, 읽어보시면 견본 되겠죠. 견본. 머리 두입니다. 자, 다음에 롱다리. 땅 위에 서 있죠. 설립입니다. 설립. 나무 목자가 있고요. 위에 설립 있죠. 나무 위에 서서 자식들이 오는지 봅니다. 바로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친할, 친 글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자식들이 오는지 봅니다. 어버이, 친.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베다예입니다. 일의 이해의 글자죠. 베다예 글자입니다. 베다예의 변형된 형태죠. 눈목이 있고요. 밑에 니은자 모양은 직각자입니다. 직각자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곱게 그립니다. 고들직입니다. 고들직. 나무목이 있죠. 왼쪽에 나무를
곱게 심습니다. 심을 식입니다. 나무를 곱게 심는다. 심을 식. 자, 읽어보시면 식목일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상투한 머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머리두입니다. 머리두죠. 밑 사람의 머리 뒤쪽에 불똥주입니다. 불빛이 나고 있죠.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빛이 비치고 있죠. 후광이라고 그러죠. 빛광입니다. 사람의 머리 뒤쪽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빛광입니다. 빛광. 사람의 입이죠. 여기 사람의 입이고요. 안쪽에는 혀입니다. 혀. 자,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하고 있죠. 말하다 왈입니다. 말하다 왈. 설립자죠. 자, 서서 말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나죠. 소리 음입니다. 음악할 때 음이죠. 자, 사진에 보시면 사람이 서서 입으로 랄랄라 랄랄라 말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나죠. 소리 글자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있죠. 자,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자, 심장 심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면 심장이 빨리 뛰죠. 그래서 심장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 글자가 되었습니다. 심장 심 마음 심입니다. 마음 심이죠. 심장 심 마음 심. 저 밑에 심장 마음에서 나는 소리 음자죠.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바로 뜻입니다. 의지죠. 그래서 뜻 의자 씁니다. 의지할 때 이 의를 씁니다. 이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 있죠.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뜻 의입니다.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풀초입니다. 풀초에서 열십자 모양의 이 풀 한 개만 있어도 풀입니다. 이 한 개만 있어도 풀인데요. 풀이 세 개가 있죠. 풀밭에 해일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 풀초 글자입니다. 풀초.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서 있는 큰 사람을 나타냈습니다. 큰 대입니다. 큰 대는 단독으로 쓰이면 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될 때는 사람의 의미를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큰 대 글자입니다. 큰 사람의 점 있죠. 여기 점 DNA를 나타내죠. 난자정자. 자, 난자정자는 계속 이어져서 전해지죠. 위대합니다. 그래서 위대하다, 크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클테이고요. 자, 사람의 DNA를 나타냅니다. 클테입니다. 큰 사람이 있고요. 자, 형틀의 가운데에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형틀입니다. 자, 큰 사람의 머리를 형틀 가운데에 이렇게 가둬놨죠. 그래서 가운데 앙 글자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앙입니다. 중앙할 때 앙자죠. 자, 읽어보시면 자, 중앙 되겠습니다. 풀초이죠. 풀초. 그 다음 중앙앙입니다. 풀의 중앙에 있는 게 꽃뿌리입니다. 꽃뿌리 0입니다. 사진에 보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의 가운데 부분 있죠. 씨가 모여있는 이 부분이 꽃뿌리입니다. 꽃뿌리. 그래서 꽃뿌리 0 글자가 되었습니다. 영어할 때 영자를 씁니다. 읽어보시면 영국 되겠습니다. 자, 영재 되겠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영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재를 기르는 것을 유경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비수비 글자입니다. 사람의 앉아있는 모습, 비수비. 사람, 서 있는 사람이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서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으로 됩니다. 될 화입니다. 자, 서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 됩니다. 될 화. 풀은 됩니다. 뭐가? 꽃이 되네요. 꽃, 화입니다. 풀이 됩니다. 뭘로? 꽃이 됩니다. 꽃, 화입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비수비입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죠. 흙토가 있고요. 흙 위에서 앉아서 농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하다가 늙었습니다. 늙을 로입니다. 노인할 때 노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아들자입니다. 머리, 몸, 팔입니다. 아들자. 흙토죠. 흙 위에서 농기구를 가지고 앉아있는 노인,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식이 일을 합니다. 그게 효도죠. 효도, 효입니다. 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뼈알입니다. 뼈알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죽음을 의미합니다. 뼈알이 있고요. 비수비자인데 앉아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 항아리에 죽은 아이의 시체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게 옹간묘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죽을 사 글자입니다. 죽을 사. 밭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죠. 자, 칸칸이 이렇게 만든 밭입니다. 밭전입니다. 밭전. 밑에 흙토가 있죠. 그친 흙을 밭으로 일구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마을리. 옛날에는 마을과 마을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가 길이의 단위로 쓰이면 약 1km 조금 넘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1리.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의 거리가 옛날에는 1km씩 띄어져 있었죠. 사람 인변에 마을 사람이죠. 마을 사람을 한 줄로 세웠더니 1000명이 되었다. 1천, 1000입니다. 마을리죠. 마을의 천이죠. 1000명의 사람, 적정한 인구입니다. 마을에 1000명, 적정한 인구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중.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마을이 망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구 1000명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중. 중요한 건 무겁죠. 무겁다, 중. 중요한 건 거듭해서 합니다. 거듭, 중입니다. 중요하다, 중. 하늘과 사람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 임금이다. 임금 왕입니다. 왕의 복장을 보시면 오른쪽에 옥으로 장식해 있죠. 옥 글자입니다. 구슬옥입니다. 마을리이고요. 왼쪽에 임금왕입니다. 임금이 마을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다, 리. 이치로 다스려야 되겠죠. 이치리입니다. 왕이 마을을 다스린다. 다스릴 리. 이치로 다스린다. 이치리입니다. 왕 글자인데요. 옥입니다. 옥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 칼도방입니다. 자, 옥을 칼로 나눕니다. 나눌 반입니다. 자, 옥을 칼로 나눕니다. 나눌 반입니다. 밑에 부분은 시상대입니다. 1등, 2등, 3등입니다. 시상대에 1등, 2등, 3등. 높은 사람들이죠. 높을 상입니다. 높을 상. 1등, 2등, 3등이 옛날에 밭전이죠. 밭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할 당입니다. 자, 1, 2, 3등한 높은 사람들에게 자, 밭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할 당입니다. 말씀언입니다. 5죠. 5살이 되면 입으로 말해요. 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입니다. 5살이 되면 입으로 말한다. 나예요. 나오입니다. 말씀언이 있고요. 나옴입니다. 말씀어가 되었습니다. 오에서 어 소리로 바뀌었죠. 말씀어입니다. 읽어보시면 언어가 되겠죠. 언어. 말씀언이죠. 열십입니다. 1부터 10까지 말하는 게 세는 거죠. 셀개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다 할 때 이 개자를 씁니다. 우리의 말을 몸기자죠. 몸에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우정, 영원한 우정. 말을 몸에 기록했어요. 기록할 기입니다. 읽어보시면 일기가 되겠죠. 일기.
대나무, 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대죽입니다. 대죽. 뚜껑 있는 그릇입니다. 뚜껑이고요. 밑에 그릇입니다. 뚜껑과 밑에 부분이 합해졌죠. 그래서 합할 합입니다. 뚜껑의 윗부분, 밑부분입니다. 두 부분이 합해졌습니다. 합할 합입니다. 읽어보시면 합당이죠. 대죽이죠. 옛날에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서 서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대나무의 물음에 대한 합당한 내용을 답으로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라 답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종이를 죽간이라고 그래요. 대나무 죽간에 물음에 합당한 합하는 것을로 답했다. 대답할 답입니다. 돼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돼지시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머리 모양입니다. 머리, 돼지 머리, 그리고 돼지의 몸, 다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머리, 몸통, 다리 하나, 둘, 셋, 넷. 돼지 시입니다. 돼지 시. 옛날에 집면이죠. 집면. 집에 돼지를 길렀습니다. 집가입니다. 집 아래에 돼지를 들렸다. 집가입니다. 사거리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사거리에 우리가 다니죠. 사거리의 모양입니다. 자, 단일행입니다. 단일행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가다, 척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가다, 척입니다. 발의 움직임인데요. 하나, 둘, 셋, 3액입니다. 세 걸음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다, 치입니다. 발의 움직임입니다. 발의 움직임, 오다, 치. 오다, 치입니다. 하나, 둘, 셋, 발의 움직임. 자, 입구인데요.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발의 움직임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각각 움직입니다. 각각, 각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각각이죠. 각각, 각. 발의 움직임입니다. 오다치 하나, 둘, 세 걸음. 밑에는 얼음빙입니다. 얼음이를 움직이는 거죠. 얼음이를 발로 움직이는 계절은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동입니다. 얼음이를 걷는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동입니다. 실사의 윗부분 자글료입니다. 자글료인데 이건 실을 의미합니다. 작은 실. 작은 실을 나타내는 요이고요. 움직임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실로 묶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따라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후입니다. 실로 묶어서 앞에 걷게 하고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디후입니다. 위에 흑토 모양이지만 사람의 상체 모양입니다. 상체 밑에 발입니다. 발의 움직임 갈거입니다. 갈거. 문의 모양이죠. 문 글자입니다. 문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문입니다. 문 해가 비치고 있죠. 문 사이에 해가 비친다. 사이간입니다. 문 앞에서 입으로 묻습니다. 누구 계세요? 이렇게 문 앞에서 입으로 묻고 있네요. 물을 문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문답 되겠습니다. 문 귀를 대고 듣고 있죠. 들을 문입니다. 소문 있죠. 자, 할 때 이 문입니다. 문 앞에서 귀로 듣고 있네요. 들을 문입니다. 두 손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밭들공입니다. 자, 두 손을 의미합니다. 밭들공. 문이 있고요. 문의 손잡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문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열고 있습니다. 열다 개입니다. 문의 손잡이를 잡고 두 손으로 열고 있습니다. 열다 개입니다. 개봉박두 하죠. 그때 개입니다. 닫혀 있는 것을 연다는 거죠. 개봉. 자, 읽어보시면 개화입니다. 꽃이 열리니까 꽃이 피는 거죠. 개화.
밭들공 있죠. 이 밭들공이 이 부분 밭들공의 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손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공입니다. 함께 공, 두 손 함께 합니다. 함께 공입니다. 벼화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칼도입니다. 칼도 방이죠. 오른쪽에서는 방이라고 합니다. 자, 벼를 칼로 베어낼 때는 날카로워야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날카로울 리 글자이고요. 칼로 벼를 베어내면 이익이 되죠. 이롭죠. 이로울 리가 됩니다. 벼화가 있고요. 입구가 있습니다. 벼를 입으로 나눠 먹으면 화목해지죠. 화목할 화입니다. 읽어보시면 화음 되겠죠. 여기 쌀이라든지 벼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류 이런 것들 재는 도구입니다. 부피를 재는 도구 말두입니다. 말두. 벼화가 있고요. 말두죠. 벼를 담아서 옮기는 과정을 거쳐서 수확을 하죠. 그래서 과정과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과 쓰이죠. 읽어보시면 과목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벼를 불에 구워 먹었어요. 언제? 가을이에요. 가을 추입니다. 옛날에는 벼가 다 익으면 불에 구워 먹었다. 가을 추입니다. 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스스로 자입니다. 안에 두 줄은 코의 주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코를 가리키면서 스스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입니다. 스스로 자. 코의 모양입니다. 스스로 자. 코 부분이 있고요. 이마 있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수입니다. 머리수. 머리수죠. 가다차기입니다. 발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죠. 그게 길입니다. 길도입니다. 동양에서 길도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는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머리수에서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렀죠. 머리혈입니다. 머리혈입니다. 머리혈.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는 그릇 있죠. 그릇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밑에 부분이 제사 지내는 그릇 제기라고 그러죠. 제사 그릇 제기 위에 콩을 담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그릇 위에 콩을 담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콩두입니다. 머리혈에서 뜻이 왔고요. 소리두는 콩두에서 왔습니다. 머리두입니다. 오다치 하나, 둘, 세 걸음 걸었습니다. 걷고 있죠. 코수염 기른 아저씨가 코수염 깎고 너무 더워서 걸어오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 하입니다. 난면인데요. 이마가 있고요. 얼굴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기 스스로자 이렇게 코로 보셔도 되고요. 얼굴의 이 가운데 부분 나타내는 글씨입니다. 난면입니다. 난면. 벼하에서 이 부분을 털어낸 거죠. 쌀미가 되었습니다. 쌀미. 읽어보시면 백미 되겠습니다. 온천에 김이 올라오고 있죠. 김이 올라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운기입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는 땅에 힘을 느낄 수 있죠. 기운입니다. 기운기입니다. 쌀미죠. 쌀밥에 김이 올라오죠. 김이 올라오고 있는 쌀밥을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기운기입니다. 벼화하고 쌀미하고 섞여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할 변입니다. 분별할 변. 밑에는 밭전이죠. 자, 니밭 내밭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면서 니밭 내밭 구별합니다. 그래서 차례 번, 번호 번입니다. 높은 성의 모양이 있죠. 자, 높은 성의 윗부분이고 아랫부분입니다.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높을고입니다. 높을고입니다. 높을고에 밑에 작을 소가 있죠. 높은 건물도 작게 보이는 서울입니다. 서울경입니다. 손의 마디 부분이죠. 손마디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맥박이 띄죠. 점은 맥박이 띄는 이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손마디, 마디촌 글자입니다. 마디촌은 마디라는 뜻도 있고 시간의 단위도 있고요. 아주 짧은 시간을 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길이의 단위로도 사용됩니다. 길이의 단위로 사용될 때는 이 손가락의 이 부분 있죠. 이 넓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길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규칙이죠. 규칙, 법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마디촌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이 있죠.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촌입니다. 마디촌.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촌 글자입니다. 위에 흑토자가 있고요. 밑에는 마디촌입니다. 자, 흑토, 토지를 마디촌은 법, 손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죠. 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법을 다루는 곳이 바로 관청입니다. 관청시 글자입니다. 관청시 글자였는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관청에 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사로 새로운 의미를 또 가지게 되었죠. 본래의 의미는 관청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건 절사의 의미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의미를 가질 때는 관청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관청에서 주간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토지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등급 등, 무리 등 글자입니다. 읽어보시면 고등이죠. 그 다음 관청시입니다. 관청에서 해를 보고서 때를 알렸습니다. 때시입니다. 시간할 때 시입니다. 관청시입니다. 왼쪽에는 소우입니다. 관청에서요 소를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 특입니다. 특별할 특입니다. 오른쪽에 관청시죠. 그 다음에 왼쪽에 말씀을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관청에 대장이 나와서 신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시입니다. 글시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시의 역사를 보면 집단적인 소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개인적인 서정시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 글자에 담겨 있는 것은 관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그 대장이 하늘의 신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본래 시의 출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시 글자입니다. 왼쪽에 사진 보면요, 세 발로 된 그릇이 있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릇입니다. 그걸 제기라고 그러죠. 제사 그릇이죠. 세 발로 되어 있는 제사 그릇이고요. 그 그릇에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서 신에게 보이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일시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제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일시입니다. 뻥개가 펼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펼신입니다. 뻥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펼신입니다. 펼신. 뻥개가 하늘에 펼쳐져 있죠. 펼신입니다. 볼시 글자는 제사를 펼치는 뻥개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뻥개가 치면 신이 우리의 제사에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 갓 서염이죠. God. 신 글자입니다. 우리가 귀신할 때 이 신자를 씁니다. 제사를 나타내는 보일시고요. 오른쪽에는 흑토입니다.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일사입니다. 읽어보시면 사회 되겠죠. 음식을 쌓고 또 쌓은 모양입니다. 음식을 그릇에 이렇게 쌓고 쌓은 모양입니다. 또 쌓았네요. 또 차입니다. 또 차. 왼쪽에 제사를 의미하는 보일시이고요. 제사를 지냅니다. 음식을 쌓고 쌓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할아버지, 조상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할아버지 조입니다. 자, 할아버지 위에 분부터 우리 조상입니다. 그래서 조상조입니다. 할아버지 포함해서 위 세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모두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조상조, 할아버지 조입니다.
읽어보시면 조상 되겠습니다. 활의 모양이죠. 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활입니다. 활궁입니다. 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벌레충입니다. 벌레충. 뱀의 입이죠. 입에서 독을 뽑아서 그 화살에 묻혀가지고 활로 쏩니다. 아주 강한 화살이죠. 강할강입니다. 밑에 벌레충 뱀입니다. 뱀의 입에서 독을 뽑아서 독화살을 활로 쏩니다. 강하죠. 강할강입니다. 새의 깃, 날개 모양입니다. 여기 날개 있죠. 날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깃우입니다. 깃이 뭐냐면 바로 새 날개입니다. 깃우, 새 날개 우입니다. 활궁. 자, 새 날개 모양 장식을 했죠. 두 개 이렇게 의장대 이렇게 보시면 총이 가짜 총이죠. 자, 장식용 총입니다. 자, 장식용 활이죠. 일종의 장식용 활이죠. 실전에 사용을 하지 않는 장식용 또는 의전용 활이죠. 약한 모양이죠. 약할약입니다. 읽어보시면 강약 되겠습니다. 쇠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 때 쓰는 모루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이 글자를 외우기 쉽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만들공 글자입니다.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장인공 글자입니다. 만들공, 장인공입니다. 만들공이죠. 오른쪽 힘력입니다. 만들 때에 힘을 쓰는 거 있죠. 뭔가 만들 때 뭔가 힘을 많이 썼어요. 그게 바로 공입니다. 공공입니다. 읽어보시면 공명 되겠습니다. 공명. 위에는 진면, 밑에는 8팔입니다. 8팔. 외우는 방법은 집인데요. 8명이 살았던 동굴집입니다. 굴집이죠. 그래서 굴혈입니다. 구멍혈입니다. 집인데 8명이 살았던 굴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굴혈, 구멍혈입니다. 굴혈 있죠. 굴혈. 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공간을 비워야 되겠죠. 빌공입니다. 여자인데 젖을 먹이는 여자는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 모입니다. 어머니 모. 여자인데 젖을 먹이는 여자는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 모입니다. 어머니 모. 위에 사람인이 있죠. 어머니는 사람 자식을 항상 매양 생각합니다. 매양매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매일 되겠습니다. 매일. 물수변이죠. 물이 매양이 있는 곳은 바다죠. 바다 해입니다. 바다 해.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머리, 몸, 팔이죠. 아들자입니다. 두 손의 모양입니다. 두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두 손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깍지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쓰는 글자입니다. 두 손을 나타냅니다. 두 손을 나타냅니다. 두 손. 자식이요. 덮여 있죠. 덮을 멱자입니다. 책상같이 덮여 있는 곳에 두 손으로 곱셈을 배우고 있네요. 곱셈, 곱셈. 배울 학 글자입니다. 자식이 책상 위에 두 손으로 곱셈, 곱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울 학입니다. 읽어보시면 학생 되겠죠. 학생. 머리가 있고요. 큰 머리인데요. 사진 보시면요. 사람 머리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다리가 교차됩니다. 사람 머리고요. 팔 부분입니다. 다리가 교차됩니다. 사귀고 있죠. 자, 사귈 교입니다.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목이 있고 사귈 교이죠. 이 나무는 진리 목자입니다. 진리 목자로 해석해서 진리와 사귀는 곳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꿈나무들이 서로 사귀는 곳 학교, 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학교 되겠습니다.
상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상자방입니다. 상자방입니다. 물건이 쌓여 있는 모양이죠. 물건입니다.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입니다. 물건 품입니다. 물건 품. 상자방이고요. 이 상자방은 어떤 구에 나눈 겁니다. 그래서 구역구, 나눌 구입니다. 그릇의 모양이죠. 그릇명 글자입니다. 그릇에 불똥주자가 있죠. 이건 피입니다. 그릇에 피를 담았네요. 피혈입니다. 피혈. 고기 보시죠. 고기에 보면 여기 지방 모양 있죠. 지방의 모양입니다. 이 사람 인자가 사람 아니에요.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이 있는 고기의 모양입니다.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고기육이 계속 쓰기가 불편하죠. 그냥 빠르게 쓰다 보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뜨는 달, 월 모양과 같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고기육이 편한 이 달, 월 모양을 육달을이라고 합니다. 육달을은 다른 글자 올릴 때 밑부분이나 왼쪽에 쓰여서 고기 또는 사람 몸의 일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녁석으로 모양이 같지만은 고기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육달을입니다. 윗부분은 배다예의 변형이죠. 손이고, 그래서 자, 손에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을 유입니다. 유무하죠. 있고 없고 있을 유입니다. 저녁석이지만 고기로 해석하겠습니다. 고기가 두 개나 있어요. 참 많죠. 마늘다입니다. 고기가 두 덩어리나 있어요. 참 많습니다. 마늘다입니다. 여기는 풀밭입니다. 풀밭 있고요. 자, 여긴 고기 육달을입니다. 육달을 고기를 오른쪽엔 칼도입니다. 칼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풀밭 앞에서 요리하네요. 앞전입니다. 육달을 고기를 칼로 풀밭 앞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앞전입니다. 앞전. 밑에 육달이 있죠. 이건 아기의 몸입니다. 아기의 몸. 위에 머리 두가 있고요. 팔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죠. 어머니가 팔로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아기의 몸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몸을 안고서 기르고 있죠. 기를 육입니다. 유아 있죠. 아이를 기른다. 유가 할 때 이 육자를 씁니다. 수레의 모양입니다. 양쪽에 바퀴가 있죠. 이 부분이 바퀴입니다. 위아래. 그리고 징칸이 있죠. 그 수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수레거, 수레차입니다. 인력거 할 때는 거로 나고요. 자동차 할 때는 차로 소리 납니다. 수레인데요. 윗부분은 덮을멱입니다. 덮을멱인데요. 수레 중에서 전쟁할 때 덮개가 있는 수레를 사용합니다. 군인용 수레죠. 그래서 덮개가 있는 수레는 군인용 군사입니다. 군사, 군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공군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해군, 도끼의 모양입니다. 도끼의 모양, 도끼 모양, 도끼근입니다. 도끼의 모양, 도끼근. 발의 움직임입니다. 가다, 착입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다, 착. 도끼를 가지러 가까운 곳에 가죠. 가까울 건. 그리고 도끼를 들고 가서 공격하는 거리도 가까운 곳을 공격하죠. 나무를 자를 때, 적군을 무찌를 때 이 도끼는 가까운 곳을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가까울 근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근거리라고 그러죠. 근거리용 무기가 바로 도끼입니다. 도끼. 문의 변형입니다. 한쪽 문의 변형입니다. 집호입니다. 요 한쪽 문문의 왼쪽에 있는 부분, 자, 변형된 형태입니다. 집호입니다. 집호. 집호가 있고요. 도끼근입니다. 집에 도끼를 두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장소, 소입니다. 집호, 도끼근입니다. 집에 도끼를 두는 장소, 장소, 소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는 바, 소입니다. 뭐뭐 하는 바, 소. 소망하면요, 바랄 망자입니다. 바라는 바, 이게 소망이죠.
나무목이 있고요. 설립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도끼근이죠. 도끼로 가지를 자르면요. 새로운 가지가 나겠죠. 새로울 신입니다. 새로울 신. 화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화살시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우리 하늘을 줄였습니다. 하늘을 줄이고 가리면 화살 맞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그릇입니다. 밑부분은 제사 그릇입니다. 제기라고 그러죠. 제기 위에 콩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이 한일이 콩입니다. 콩두입니다. 그래서 콩두는 콩의 의미도 있고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제사 그릇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콩두입니다. 콩두이고요. 왼쪽에는 화살시입니다. 화살과 콩으로 짧은 거리를 재었습니다. 짧을 단입니다. 높은 곳을 오르는 발의 움직임입니다. 가다 발입니다. 높은 곳을 오르는 발의 움직임 가다 발. 높은 곳을 오릅니다. 제기를 들고 올라가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 그릇을 들고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오를 등입니다. 읽어보시면 등산 되겠습니다. 별보배 조개 모양입니다. 조개 패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할 때는 주로 돈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옛날에 이 별보배 조개는요, 딱딱하고 오래 가서 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개패, 돈패 글자입니다. 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세워서 눈목 글자입니다. 눈목입니다. 이 그물망하고 글자 모양이 같지만 여기서는 눈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조개패 돈패죠. 돈을 주고 사죠.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삽니다. 사다 매입니다. 사다 매입니다. 큰 10개에서부터 작은 1개까지 하는 선비입니다. 선비 사입니다. 큰 10개부터 작은 1개까지 하는 사람이 선비다. 선비사. 선비사. 큰 10개부터 작은 1개까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팔다 매입니다. 큰 10개부터 작은 1개까지 아는 선비가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팔 수 있다. 팔다 매입니다. 팔다 매. 읽어보시면 매매 되겠습니다. 팔고 사다입니다. 매매. 팔다 매자죠. 물건을 팔 때 우리는 말씀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독입니다. 성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성경입니다. 성의 하나의 입구를 같이 사용하죠. 가틀동입니다. 가틀동. 읽어보시면 동일입니다. 가틀동. 같은 물을 먹고 사는 고을 사람이죠. 고을입니다. 고을동입니다. 같은 물을 먹고 사는 고을이죠. 고을동입니다. 무슨 동 있죠? 중앙동 할 때 이 동자를 씁니다. 고을동. 밑에 흙투가 있죠. 그친 흙을 밭으로 일구어서 마을을 이뤘습니다. 마을리입니다. 마을리. 왼쪽에 해일, 오른쪽에 달월입니다. 해와 달 둘이 만나니까 밝은 거죠. 밝을명입니다. 밝을명. 피부에 털이 난 모양입니다. 자, 이 피부고요. 자, 털이 하나, 둘, 3개 났습니다. 털모입니다. 털모에서 털 3개 있다고 그랬죠? 이게 털럭삼입니다. 털럭삼. 털이죠. 털 몇 개? 3개, 3입니다. 털럭삼입니다. 털은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붓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자, 털럭삼입니다. 사람이 춤추고 있는데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끝없이 도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없을무입니다. 끝없을 무이죠. 없을무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유무, 있고 없고이죠. 유무입니다. 이 부분은 집입니다. 집에서 이 병부절인데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 병부절이고요. 입구가 있죠.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할 명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하도록 목숨을 바치죠. 목숨 명입니다. 명령할 명, 목숨 명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생명 되겠습니다. 생명. 말의 얼굴 모양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사람인 모양이죠. 사람 10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말오입니다. 말오. 말은 힘이 넘치고 활발하죠. 우리가 힘이 넘치고 활발한 시간은 하루의 낮이죠. 그래서 이 말을 낮의 시간에 대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말우이기도 하고요. 낮 시간을 나타내는 낮오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러죠. 정오는 12시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낮을 나타냅니다. 낮오. 동물로는 말오입니다. 본래는 말의 얼굴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소우 글자인데요. 소우는요, 마로의 윗부분 있죠. 뿌리 나 있죠. 말은 뿌리 없고 소는 뿌리 있습니다. 소우입니다. 자, 소를 소우자 있죠. 칼로 잘랐어요.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절반 반입니다. 절반 반. 쌓여져 있는 모습이죠. 자, 싸다 포, 포장하다 포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을, 쌓여져 있는 것을 칼로 찔러서 포장되어 있는 게 흘러 없어지는 겁니다. 없다 물, 뭐뭐 하지 마라 물입니다. 소우 있죠. 소에게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입니다. 물건, 물입니다. 해일이 있죠.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고 있죠. 아침입니다. 아침단입니다. 위에 아침단이죠. 아침에 자 쏟아지는 것은 뭘까요? 변양입니다. 햇볕이죠. 변양. 햇빛이 쏟아지는 흙토죠. 흙마당을 나타냅니다. 마당장입니다. 읽어보시면 장소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공장 되겠죠. 만들공. 바구니의 모양이죠. 바구니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바구니 쓰죠. 우리가 쓸 용, 사용하다 할 때 용자입니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할 때 이용자를 씁니다.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배다예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손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오른손 또 씁니다. 또 우입니다. 오른손의 모양인데요. 또 씁니다. 또 우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손을 의미합니다. 손이고 손이죠. 손 인사를 하는 벗입니다. 벗우. 친구 우자입니다. 친구의 정을 우정이라고 그러죠. 우정할 때 우입니다. 사거리죠. 외우는 방법은 그냥 사거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방입니다. 치는 손의 모양인데요. 칠 때 하나, 둘, 셋, 넷, 4의 의자입니다. 4번 타자가 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치다 복입니다.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방이죠. 사방에 손으로 놓아줍니다. 손의 움직임 치다 복자죠. 자, 사방에 손으로 놓아줍니다. 놓을 방. 방패의 모양입니다. 방패의 모양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방패의 모양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글자 방패간입니다. 방패는 뭔가 막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간이 들어간 글자는 막는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방패간입니다. 방패인데요. 방패 부분에서 두들겨서 방패 평평하게 만듭니다. 평평할 평입니다. 방패에 두드려서 평평하게 만들었다. 평평할 평입니다. 자, 방패 두 개를 나란히 평평하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평평할 견입니다. 방패 두 개 평평하게 합니다. 평평할 견입니다. 방패 두 개를 나란히 놓고요. 평평할 견. 트럭 3이죠. 붓을 나타낸다고 했죠. 붓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색칠을 하죠. 모양형, 형태형입니다. 뱀의 모양인데요. 뱀머리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꼬리, 뱀머리고요. 몸통, 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뱀머리, 그 다음에 몸통, 꼬리, 뱀이죠. 뱀사입니다. 뱀사. 뱀머리 부분인데 크죠. 자, 뱀머리가 큽니다. 큰 뱀 파입니다. 위에 입구가 있죠. 사람들이 큰 뱀이 나타난 곳에 사람들이 잡아먹었어요. 입으로 뱀 다 없애고 골을 만들었어요. 골읍입니다. 골읍. 이 사람인 모양의 변형으로 보시고 외우는 방법입니다. 밑에는 큰 뱀파. 사람들이 큰 뱀 잡아먹고 얼굴빛이 좋아졌다. 빛, 색입니다. 색깔할 때 색입니다. 읽어보시면 형, 색 되겠죠. 손의 모양입니다. 손, 삼지창 손입니다. 이 삼지창이 놓으면 사람의 손이다. 손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고요. 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뭔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급하죠. 급할 급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뭔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급한 마음이다. 급할 급입니다. 일사글자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중심되는 걸 삼지창 손입니다. 손으로 일 처리한다. 일사입니다. 단어 보시면 사건입니다. 읽어보시면 사전, 무슨 일이 있기 전을 나타내죠. 삼지창 손입니다. 손에 뭔가 잡고 있죠. 이중붓, 붓입니다. 이 부분이 분율 글자입니다. 분율이고요. 밑에는 말하다 왈입니다. 말하다 왈.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붓으로 적었습니다. 글을 글서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독서가 되겠죠. 밑에 부분은요. 아침단입니다. 아침부터 붓을 가지고 씁니다. 언제까지? 낮 동안 씁니다. 낮주입니다. 마음신변입니다. 마음이고요. 날생입니다. 우리가 생겨나면서 가지는 마음이 있죠. 그게 성품입니다. 성품, 성. 읽어보시면 자, 성품 되겠습니다. 성품. 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칼도입니다. 칼도. 칼도인데요. 오른쪽에 쓰이면 방이라고 합니다. 칼도 방입니다. 나눈다는 의미의 팔입니다. 팔. 나누죠. 칼로 나눈다는 겁니다. 나눌 분입니다. 나눌 분. 입이죠. 사람 입에 가져가는 칼의 변형으로 봅니다. 칼도 입에 가져가는 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찌를 때 쓰는 칼 다르죠. 구별해야 되겠죠. 다를 별, 구별할 별. 왼쪽에 보이는 옛날에 썼던 창입니다. 옛날에 이런 창이 있었어요. 이 창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창과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찌르니까 피가 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칼도의 변형이라고 그랬죠. 칼과 창으로서 옛날에 이루었습니다. 이룰 성, 성공하다 할 때 성입니다. 머리 두가 있고요. 밑에는 수건건이 있죠. 위에 부분은 머리 두, 밑에는 수건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시장에 갔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시장에 갔다. 시장시. 옛날에 시장을 저자라고 그래요. 저자시입니다. 읽어보시면 시장 되겠습니다. 밤야 글자인데요. 외우는 방법은요. 머리 두자죠. 머리가 큰 사람인변입니다. 다시 머리가 큰 사람이 저녁석이죠. 저녁석 보이죠. 저녁
저녁에 삐쳐나가서 돌아다니니까 밤이 됐네요. 밤야입니다. 머리가 큰 사람이 저녁에 삐쳐나가서 밤늦게 놀다가 왔어요. 밤야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주야죠. 낮, 밤입니다. 임신한 여자의 몸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몸신입니다. 신체할 때 이 신자를 쓰죠. 여자녀죠. 집면이 있고요. 집 안에 여자가 있어야, 어머니가 있어야 편안하죠. 편안할 안입니다. 들 입자입니다. 들어오다라는 들 입자. 그 다음 밑에 하늘과 사람과 땅을 이어주시는 임금왕이죠. 임금왕이 들어와야 이 세상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할 전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전력이죠. 집면이 있고요. 밑에는 도착하다, 지입니다. 그래서 집실이 되었습니다. 실내 공간 할 때 이 실을 씁니다. 읽어보시면 실내 되겠죠. 안내자입니다. 세금이 있죠. 간이죠. 째려본다, 간입니다. 금인가에서 째려봤는데 은이네요. 은입니다. 은. 잠깐 사, 만들작 두 가지로 소리 나고요. 외우는 방법은요. 사람이 나무를 세워서 뚝딱 잠깐 사이에 만들다. 잠깐 사, 만들작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잠깐 사, 만들작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지을작입니다. 작품할 때 이 작을 씁니다. 옛날에는 헤어스타일을 상투를 했죠. 묶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투를 할 수가 없어서 머리를 길게 이렇게 늘리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머리가 길다 해서 길다장,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나이 많을 장,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머리카락 하나, 둘, 세 개 날리고 있죠. 이게 머리 부분이고요. 머리, 그 다음에 팔, 다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길다장, 나이 많을 장. 읽어보시면 장자, 맏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아들이죠. 장신 되겠죠. 키가 큰 몸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우리가 재주를 부리죠. 손의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주제, 재능제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영재라고 그러죠. 영재.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보면 해와 달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풀초에 하나만 있어도 풀이라고 했죠. 풀밭에 해가 있고요. 달도 보이는 아침입니다. 아침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 두 발로 땅 위에 서 있는데요. 묶어놨습니다. 멈춰 있죠. 자, 두 발이고요. 땅에 서 있는데 묶어놨어요. 멈춰 있습니다. 발지, 멈출지, 끝일지입니다. 발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작을 소 모양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이 작을 소가 아니고 이렇게 삐져 있죠. 이 밑에 부분도 발의 움직임입니다. 발. 걸음을 걷죠. 걸음보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보행 되겠습니다. 걸음을 걷는 거죠. 보행. 설립자입니다. 서서요. 입으로 침을 날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침부입니다. 자, 서서 입에서 침 날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침부입니다. 이야기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꾼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을읍의 변형으로 봅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마을읍이고요. 왼쪽에 있으면 언덕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침 막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쪽 부락, 저쪽 부락. 자, 그래서 부서부, 거늘부 쓰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상부 되겠죠. 위쪽 부분입니다. 상부. 현악기죠. 나무가 있고요. 나무에 줄을 매달았죠. 자, 나무가 있고 나무 통에 작은 실을 나타냅니다. 양쪽에 작은 실이 있고요. 작을 요자입니다.
흰백자이죠. 흰백은 여기 현악기 줄을 연주하는 사람의 흰 손톱을 나타냅니다. 손이죠. 손으로 현악기, 이 줄입니다. 양쪽의 줄을 연주하니까 음악이 되겠죠. 악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즐겁죠. 즐거울 락입니다. 오락실 할 때 이 락을 쓰고요. 즐겁고 또 좋아하죠. 음악을 좋아할 요입니다. 요산 요수 할 때는 요로 발음합니다. 정갈이죠. 정갈의 앞부분 집게 부분이고요. 몸통, 그다음에 몸통 뒤에 있는 여기 꼬리 부분입니다. 아주 많은 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많다에서 만개 이렇게 됐죠. 그래서 1만 만 되었다고 합니다. 번개가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별신입니다. 별신, 번개를 나타냅니다. 위에 비우자죠. 비우, 비가 내리면서 번개가 치고 있죠. 번개전입니다. 별신에서 윗부분이 사라지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휘어졌죠. 조금 변형된 겁니다. 번개전, 전기할 때 이 전자를 쓰죠. 전기. 그 농사 쓸 때 쓰는 도구인데요. 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손으로 키를 잡고 껍질을 이렇게 날려보내고 알맹이만 남기는 그런 농기구의 하나입니다. 키라고 해요. 그것만 남깁니다. 밑에 부분은 손입니다. 손. 이 부분이 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긴다. 그 키가 되겠습니다. 방이죠. 방향. 사방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깃발입니다. 사방에 사람인 그것, 깃발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깃발, 기입니다. 태극기 할 때 이 기자를 쓰죠. 밑에 양양자 보이죠? 양양 이렇게 쓰면 조금 모양이 안 좋으니까 좀 줄였죠. 양양자고요. 풀밭입니다. 땅 위에 풀이 나 있죠. 자, 그래서 양을 풀밭으로 몰고 갈 때요. 오른쪽에는 마디촌이죠. 손입니다. 손으로 서로 수신호를 보내는 거죠. 손으로 신호를 보내서 이쪽에 풀이 많다. 이쪽으로 와라. 오케이. 대답하죠. 자, 손으로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입니다. 양을 풀밭으로 몰고 갈 때 마디촌이죠. 손으로 서로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입니다. 읽어보시면 대답 되겠습니다. 밭전의 변형인데요. 밭에 농작물이 굽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굽을곡입니다. 굽을곡. 조개 농기구입니다. 조개로 옛날에는 농기구를 썼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호미와 같은 그런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요, 조개 또는 조개의 모양, 그 다음에 농기구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단독으로는 일하는 시간, 때를 나타내기도 하고 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리는 진으로 날 때도 있고 신으로 날 때가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조개 농기구, 이 날카로운 거죠. 땅을 파는 거죠. 오들자의 변형을 보시면 됩니다. 오들자 기억나시죠? 머리 부분, 그 다음에 팔다리 이렇게 외웠죠. 자, 옷을 입고서 조개 농기구를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별 보면서 일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진신은요,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일을 성신 이렇게 합니다. 일을 성신할 때는 별을 나타내는 거죠. 밑에는 조개 농기구입니다. 위에는 구불고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죠. 조개의 농기구로 밭에 곡물을 농사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농사, 농입니다. 농사, 농. 이 부분은요, 마을의 담입니다. 담길이고요. 담 있고 길이 있죠. 그 위로 여러 가지 등쿨 꽃이 솟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용, 소슬용인 글자입니다. 가다 차기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세상과 통하죠. 통할 통입니다. 통할 통이고요. 우리가 통신, 통하 이렇게 할 때도 이 통자를 쓰죠. 아들자, 아들이 XX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칠복 하나, 둘, 셋, 넷. 손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처럼 손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칠 교입니다.
읽어보시면 교실 되겠습니다. 누를 항의 옛날 글자들인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설 중에서 불화살이다 라는 해설을 따라가고 보겠습니다. 불화살, 불이죠. 누른 색이죠. 그래서 누를 황이 되었습니다. 누를 황. 황색이라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황토입니다. 이 가죽은요, 가죽 위 글자인데요. 호랑이 가죽입니다. 호랑이 입 있죠. 입구가 있고요. 입 옆으로 해가지고 반씩 나눠서 다리가 있죠. 다리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칭적으로 되어 있죠. 다리 모양 이렇게 양쪽으로 있다. 호랑이 가죽, 가죽 위입니다. 호랑이 가죽, 호랑이 모양, 풀밭에 해가 솟고 있고 호랑이처럼 용감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겠죠. 나라 이름 한인데요. 한국 할 때 한입니다. 눈을 찔렀죠.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눈을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백성으로 만들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백성민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익혀야 되겠죠. 백성민, 국민할 때 민입니다. 옛날에 쓰던 창이에요. 자, 이 창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창과입니다. 창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창과. 하나, 둘, 세 번 찌르니까 피가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창과가 있죠. 창을 들고서 입구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혹시나 나쁜 놈들이 쳐들어올지 지키고 있죠. 혹시나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혹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쁜 놈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하면서 지키고 있는 애워싼 지역이 바로 나라죠. 나라국입니다.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입니다. 소가죽입니다. 소가죽 혁입니다. 혁. 소의 머리 뿔 부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소의 뿔,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부분이고요. 꼬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소가죽이고요. 소의 머리 뿔 부분, 가운데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가죽 혁입니다. 근데 이 소가죽은요, 그 소의 털을 완전히 다 뽑아버려요. 안전하게 그 가죽의 모양이 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혁명입니다. 혁명,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한수한, 한나라 한인데요. 소 가죽 있죠. 혁자 보이시나요? 자, 이 소의 뿔 부분, 가운데 부분, 꼬리 부분. 자, 소 가죽 옷을 입은 큰 사람, 큰 데 있죠. 큰 사람이 가죽 옷을 입었다. 큰 사람이 그러면 군인이 되겠죠. 군인이 물이 이렇게 넘치는 진흙땅 나라, 그 한수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나라 한입니다. 사람인 있죠. 사람인변. 여기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요. 용병입니다. 군인들이. 이 부분은 책직입니다. 손에 뭘 잡고 있다 책지를 가지고 노예를 부리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편하죠. 편할 편이고요. 자, 노예는 채찍 맞으면요. 똥오줌 쌉니다. 똥오줌 변입니다. 그래서 편안하다 할 때 이 편을 쓰고요. 변소 할 때도 이 변을 씁니다. 읽어보시면 편안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변소 되겠죠. 소가죽이라고 그랬죠. 가죽혁. 소가죽으로 여기가 채찍이라고 했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채찍편입니다. 채찍편. 오들자 팔다리 팔다리 이렇게 배웠죠. 이 부분은 흑토인데 흑토는 사람의 상체로 봐야 됩니다. 흑토 모양이 사람 상체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사람의 몸입니다. 이게 상체 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옷이 굉장히 길게 치렁치렁하다, 꾸몄다 이런 의미입니다. 옷 치렁치렁할 원입니다. 옷 치렁치렁할 원의 변형이고요. 가다착이죠. 멀리 소풍 갑니다. 멀원입니다. 옷 치렁치렁할 원, 다음 멀원입니다. 읽어보시면 불은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읽어보시면 원근 멀고 가까운 거죠. 원근 몰해입니다. 외우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창고 모양
보이시죠? 자, 창고에 지붕, 그 다음에 창고에 유리 창문 있죠? 그 다음 밑에는 창고에 입구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고에 모였다. 몰회입니다. 읽어보시면 회사 되겠습니다.